분노. 미국이 이란의 지하폭탄 실험실에 13톤짜리 벙커버스터 폭탄 수십 개를 투하했습니다. 테헤란이 불타고 있습니다. 정권의 정유소, 상징적인 탑, 지하 요새가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3월 6일에 시작되어 3월 8일 밤에 전례 없는 강도로 이어진 공격의 물결은 정권의 가장 깊은 보안 부조를 겨냥했습니다. 정권의 보안 밸브 터널은 거대한 벙커 버스터 폭탄으로 봉인되었습니다. 하메네이의 닫힌 지하 기지도 50대 이상의 전투기와 100개의 벙커 버스터 폭탄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대규모 파괴 작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확산되는 불길의 고리를 지리 정치적 지도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더 이상 지역적 위기가 아닙니다. 이란이 모든 걸프 국가를 공격하면서 전쟁은 빠르게 지역을 장악하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걸프 국가들과 터키에 대한 이란의 공격에 따라 공식적으로 이란과의 전쟁에 참여했다고 충격적인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걸프 지역과 그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란은 이제 그들을 공격하지 않은 10개의 국가에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제 화면에 있는 표에서 관련 당사자들과 전쟁의 규모를 볼 수 있습니다.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실제로 싸우고 있는 당사자들, 파키스탄, 쿠르드군, 동쪽에서의 작전, 북쪽에서 경계 중인 아제르바이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란의 공격에 노출된 걸프 국가들 보복 준비 중. 이란은 홀로 서 있으며 이에 반대하는 연합은 매일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월 6일에 미국은 테헤란에 최대 공군력을 투입했습니다. USBI 스텔스 폭격기가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테헤란의 영공에 진입하여 이란의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에 GBU-52 벙커 버스터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우리는 이 폭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무게는 13톤입니다. 충격 시 폭발하지 않고 수십 미터의 흙, 콘크리트, 강철을 관통한 후 지하 가장 깊은 지점에서 폭발하는 군사공학의 경이로움입니다. 정권이 과학자들에게 즉시 우라늄을 무기급으로 업그레이드하라고 명명한 그 중요한 순간에 실험실은 이 거대한 폭탄들에 의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파괴가 아니라 정권의 심리적 장벽의 붕괴였습니다. 즉시 이후 테헤란 중심부의 민간 정착지 뒤에 숨겨진 탄도미사일 공장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IDF는 총 15차례의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일람, 테헤란, 그리고 이스파한, 폭발은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정권의 무적의 아우라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은 3월 6일 밤에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 50대가 이륙했습니다. 목표는 테헤란의 지도부 단지 바로 아래에 위치한 알리 하메네이의 지하 군사 벙커였습니다. 총 100개의 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복합체와 내부의 모든 것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제 정권의 최고 지휘부에게 안전한 장소는 없습니다. 2월 28일 하메네이와 그의 최고 고문들 그리고 40명 이상의 지휘관들이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하메네이의 다층 지하기지가 가장 깊은 지점까지 파괴된 것은 이란 군대가 도망갈 곳이 없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자신의 국민을 억압하면서 피신했던 지하 요새들이 이제 그들에게 죽음에 덫이 되었습니다. 이란의 목표를 압도적인 힘으로 타격함으로써 미 중부사령부 센트콤은 이란 국민과 지역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스템의 두뇌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목표가 아닙니다. 위치에 주목해주세요. 왜 수도의 중심부에 있는 걸까요? 왜 페르시아어로 자유를 의미하는 역사적인 아자리 타워의 그림자 아래에 있는 걸까요? 정권은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장을 민간인 거주지와 국가 상징물 사이에 숨겨 자국민을 인간 방패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명이 사는 대도시의 중심부에 그러한 목표물을 배치하는 것은 세계를 협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면 민간인과 역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된 정밀 유도 무기는 이 협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공장은 주변 민간 인프라에 최소한의 피해를 주며 정밀하게 한가운데를 타격받아 폭파되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의 상징인 아자리 타워 주변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단순히 미사일 공장이 불타는 불길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불길입니다. 우리는 서사적 분노 작전의 절정인 3월 8일의 밤에 도착합니다. 이란 군대가 여전히 재편성하고 지하 지휘 체계를 재구축하려고 하는 동안 하늘이 다시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밤새 80대 이상의 전투기로 테헤란과 이란 등부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총 230개의 폭탄이 목표물에 투하되었습니다. 초점은 무엇이었나요? 탄도미사일이 저장되고 생산되는 지하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이 목표 시설들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의 수백 명의 군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중심지였습니다. 미사일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운영하던 인력, 대피소, 군본부, 특히 IRGC의 비상집결지로 사용되던 이맘 후세인 대학교 군사 아카데미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정권이 전시를 위한 계획된 비상 시나리오를 가동하는 순간 그 집결지들이 그들 위로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해 정권은 전시 공황 상태에서 이곳의 병사들, 지휘관들, 전략가들을 모았고 위기관리팀을 이곳에 설치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집회단지가 그들 위로 무너졌습니다. 알마 연구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이란의 4개의 가장 큰 탄도미사일 기지가 포효하는 사자작전의 첫 48시간 동안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호르무즈간, 주에 코르고. 이 MRBM 기지는 2025년 6월 작전에서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1일 현재 최소한 3개의 지원 구조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기지는 지하 발사 능력을 위한 사일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파한. 2025년 2월에 지상에서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재건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일 현재 재건된 구조물 중 적어도 하나가 다시 파괴되었습니다. 레이어의 분석에 따르면 발사대에서 발생한 큰 폭발과 손상된 미사일 제어 건물이 보였다. 로레스탄주, 코라마바드. 2025년 6월에 표면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기지 입구 근처에 새로 건설된 터널 네트워크의 지원 지점이 3월 1일 공습에 표적이 되었습니다. 지하 발사 사일로도 있습니다. 타브리즈, 동아제르바이잔주 2025년 6월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의 공격으로 지하 터널 네트워크의 입구와 지지점이 심한 폭격으로 매몰되었습니다. 반토르 위성회사가 촬영한 이미지가 더 넓은 그림을 보여줍니다. 코나락 군사단지, 해군 기지 항구에서 배가 침몰했습니다. 인근 건물들이 파괴되었습니다. 드론 기지의 구조물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공군 기지의 항공기 보호소는 손상되거나 붕괴되었습니다. 시라즈 남부 미사일 기지, 레이어의 분석에 따르면 월요일에 촬영된 이미지에서 미사일이 손상되어 연료가 누출되고 있으며 다른 여러 발사대가 폭발하여 협곡을 따라 화재가 번졌습니다. 붉은 연기, 질산 연료 누출, 케르만샤 미사일 기지, 터널 입구와 주변 도로가 미국의 대형 폭탄에 맞았습니다. 레이어. 터널 입구 양쪽에서 벙커버스터 탄약의 잔해가 보입니다. 입구가 빙계되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나탄즈 핵시설. 국제원자력기구는 나탄즈의 핵연료 농축시설 입구에서 최근에 일부 손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선 영향은 예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파한 가드르 미사일 시설. 이스라엘 방위부는 이스파한에 있는 대규모 가드르 탄도 미사일 생산 및 저장 시설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공격은 기존의 탄약뿐만 아니라 미래의 생산 능력도 목표로 삼았습니다. 대지풀 탄약고, 공습의 결과로 심각한 2차 폭발이 발생하여 목표 지점이 중무기로 가득 차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3월 3일 기준으로 위성 이미지는 약 12개의 미사일 배지가 미국 또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손상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공격은 주로 남쪽에서는 미국에 의해, 북쪽에서는 이스라엘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제 공군력과 해군력 없이 드론과 탄도미사일에만 의존하여 싸워야 하며 그 미사일의 저장고는 잔잔에서 케르만샤까지 체계적으로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란은 곧 휴전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의 세계적 영향은 막대합니다. 유조선 회사들은 적대 행위가 진정된 후에도 무인 항공기 공격이나 자살 보트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을 기다립니다. 이는 해협이 물리적으로 열리더라도 상업교통이 즉시 시작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월요일 아침까지 해협의 안전한 통과를 보장하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이 심각한 혼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가는 110달러에서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반응 속도와 강도, 즉 9척의 배를 침몰시키고 해군 본부를 파괴하며 해안 방어 인프라를 철거한 것은 해협의 물리적 통제가 이란의 손을 벗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이란의 해협 봉쇄 능력과 해군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남아있는 위협은 기로에와 소형 무인 항공기입니다. 미 해군 기로의 제거 함대가 이 지역에서 활동 중입니다. 바레인에 있는 제5함대 본부는 이러한 상황에 특별히 배치된 부대를 호스팅하고 있습니다. 제거 작업은 몇 시간이 아닌 며칠이 걸릴 수 있지만 이란은 더 이상 두 번째 공격을 감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움직임의 승자와 패자. 러시아는 단기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유가 상승은 모스크바의 예산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중동 전쟁은 미국의 관심과 무기를 우크라이나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모스크바는 불안정성에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란과 같은 동맹국을 이런 상황에 남겨두는 것은 모스크바의 위협이 공허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모스크바의 엘리트들은 그들의 차례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짧은 침묵은 그들에게 큰 불안과 공포의 원천입니다. 중국은 신중합니다. 베이징은 이란에 자금과 자원을 제공할 것이지만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피할 것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주권 지도자의 붕괴적인 학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에너지 안보도 호르무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모든 전선에서 패배했습니다. 해군이 파괴되었습니다. 군군은 전쟁 첫 시간에 활주로에서 파괴되었습니다. 그 지휘 구조는 집단 무덤에 있다. 호르무즈 해협 협박은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보다는 미 해군력을 전면 배치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걸프 국가들을 위협하기보다는 이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반대 연합을 만들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은 일시적으로 손실을 입었습니다.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LNG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해협 통제 능력 제거는 중기적으로 시장을 완화시킬 것입니다. 진짜 질문은 정리 작업이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가입니다. 이란 정권은 수십 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비장의 카드로 유지해왔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는 해협을 닫고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것이다 라는 같은 위협을 반복했습니다. 이 위협은 억제 수단으로 작용하는 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란에게 그 카드를 사용하도록 강요한 적이 없었지만 오늘 아침까지는 그랬다. 이란은 그 카드를 사용했고 세계는 그것이 허세임을 알게 되었다. 해협을 봉쇄했던 해군은 몇 시간 만에 바다 밑으로 보내졌다.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으려 했던 세력은 자국의 배를 공격할 정도로 통제력을 잃었다. 트럼프의 말은 조롱이자 작전 현실이었다. 그 외에는 이란의 해군은 꽤 잘하고 있다. 바다는 힘의 것이고 힘은 응답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협박은 정권의 마지막 전략 카드도 제거되었음을 증명했다. 공군도 없고 해군력도 없고 지도력도 없고 지휘체계도 없으며 단지 자국 함선을 공격하는 해군의 잔해만 남았다. 그리고 테헤란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옥상에서 정권의 붕괴를 지켜보고 있다. 많은 분석가들은 다음 24시간이 정권의 생존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밤 대규모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청명수비대의 저항을 만나지 않는다면 도미노 효과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정권의 철권, 무사비는 죽었습니다. 이념적 지도자 하메네이는 죽었습니다. 누가 거리를 통제할 것인가요? 이란은 세계 경제를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해군을 마비시켰습니다. 이것이 협박의 대가였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정권은 그 카드가 비어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종말을 쓰고 있는 정권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략적 자살에는 훨씬 더 깊은 구조적 차원이 있습니다. 대리군의 환상입니다. 이란 정권은 수십 년 동안 자국 국민의 복지와 부엌에서 훔친 막대한 예산을 어디에 썼는가?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이라크와 시리아의 민병대 네트워크에 썼다. 정권이 세계에 팔아먹은 가장 큰 동화는 저항의 축이었다. 그래서 3월 6일에 B2가 테헤란의 심장을 꿰뚫고 3월 8일에 지도부의 벙커가 그들 위로 무너졌을 때 이 거대한 대리군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리군들은 자신들의 생존 위기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권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적들에게 더 큰 표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이 불타는 동안 수십억 달러가 든 그 대리군들은 정권을 구하기 위해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정권이 수십 년 동안 해온 지정학적 게임의 완전한 실패입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의 피해를 살펴봅시다. 지도부 하메네이는 사망했습니다. 50명이 넘는 고위 장군과 관료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지휘체계가 붕괴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메네이의 마지막 피난처도 파괴되었습니다. 미사일 능력 발사는 80여% 감소했습니다. 수백 개의 미사일과 발사대가 파괴되었습니다. 4개의 가장 큰 미사일 기지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미사일 생산 시설이 파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의 능력도 제거되고 있습니다. 핵 프로그램, 우라늄 농축 시설은 B-25, GBU-57에 의해 구멍이 뚫렸습니다. 나탄즈, 이스판, 포르도가 손상되었습니다. IAEA는 입구의 손상을 확인했습니다. 해군 18척의 전함과 잠수함이 파괴되었습니다. 공중방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항공기가 이란 상공을 자유롭게 비행하고 있습니다. 15번 이상의 공격이 수행되었습니다. 지하 20만에서 30만 명의 군인이 지하 대피소에 갇혔습니다. 터널 입구가 붕괴되었습니다. 군대의 3분의 1이 생매장되었습니다. 육군 장군들이 도망갔습니다. 병병이 베었습니다. 군인들이 밖에서 잠을 잡니다. 지휘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군인들이 편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항이 폭격당했습니다. 해상 교량이 폐쇄되었습니다. 물류가 마비되었습니다. 석유 시설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보복 능력은 이란은 걸프 국가들 키프로스, 터키, 아제르바이잔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각 공격은 새로운 적을 불러왔습니다. 영국이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프랑스는 항공모함을 보냈습니다. 파키스탄이 동쪽에서 합류했습니다. 쿠르드족이 지상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적의 수를 늘림으로써 이란은 스스로의 목을 조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란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인 폭탄 실험실을 파괴하면서 정권은 미래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